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28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반야바라밀다심경 반자재보살의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공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추 업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 없고 고집 열도도 없으며 시해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퀴 놓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머니며 이 없는 주머니며 무엇과도 던질 수 없는 주머니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제 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오늘은 제5권 경어선사 바로 알기 제 6번인가? 제목 제6번 7번이네. 에이, 7번. 졸립다. 더럽게 멀리 안 뜨네. 네, 경어선사의 스승은 동학사 만화보선이다. 이 이야기는 경어선사가 개허대사를 은사로 1857년 경어선사 나이 9세의 나이에 청계사에 출가를 했는데, 그 개허가 경어선사의 은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경어선사 14세 때 1861년 경어선사 14세 때 가을에 속퇴를 하게 됩니다. 아랫마을 사는 거시기랑. 그래가지고 이제 경어선사가 스승이 없어졌는데, 그 박처사가 이르기를 개허를 불러 이르기를 이 아이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니까 잘 길러라 해서 개허 스님의 그 같은 절친으로 있는 만화보선을 경어선사의 스승으로 인계를 하게 되면서 경어선사의 스승은 이제 만화보선이 됩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경어선사는 1800 한국 선불교 선종의 중흥조로서 허포는 하고 안 썼네. 허포는 경어지 뭐. 여기다 써봐. 에이씨. 허포는 경허. 아, 썼네. 얀 소리. 콤만 하나 찍지 뭐. 여기다가 콤만 하나 찍어. 옳지. 법명은 성우다. 나도 경허할래. 멋지죠? 1857년 8세에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로 상경하였다가 그 이듬해 경기도 광주 청계사에 가서 개허 스님을 만나 출가를 했죠. 여기가 57년이 8세라고 했다가 9세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건 만 나이 때문에 그래요. 만으로는 8세고 우리가 세는 나이로는 49, 50, 51, 52, 53, 54, 55, 56, 57, 57년생이 우리가 세는 나이로 한국 나이는 9세. 만 나이는 8세니까 또 어떤 인간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나보고 무식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마라. 존말로 할 때 57년은 만으로 8세. 우리가 세는 나이로부터 그냥 9세에 출가했다고 그래요. 8세에 시흥으로 올라와서 콩나물 장수를 하고, 시흥 장터에서.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로 상경하였다가 그 이듬해 경기도 광주 청계사에 가서 개허 스님에게 출가했다. 청계사에서 박처사라는 한 선비를 만나가지고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주가 한 번 눈에 스치면 다 알게 돼. 그래서 개허 스님이 환속하였으므로 경어선사는 개허의 도반이며, 당시 교계에서 태두였던 이 태두라는 건 화엄보살로 이름을 쩌렁쩌렁 날렸어요. 만화보선이. 그래서 경어선사는 동학사의 만화보선을 스승의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찾아가서 강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게 1862년에 그 동학사의 강원이 만들어져요. 그것도 만화보선이 그 오운하준을 같이 그 분들과 협조를 해서
경학을 배우고 또 여가애가 경화선사는 강원 9년을 아주 짬지게 졸업을 해요. 1회 졸업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내외전을 다 섭렵하는 거죠. 내외전을 그냥 섭렵해가지고 거기에 통달치 않은 바가 없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내외전을 통달하게 만들어주고는 그 만화포선이에요. 근데 만화포선이 그렇게 쩌렁쩌렁한 화엄보살과 동학사 제1대 초대 강백이 되고 내외전을 섭렵했다 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했으니, 깨달음이 최고라니까요. 깨닫지를 못했으니 경허선사가 나중에 뭐라고 써요. 만화보선은 나의 수업사가 될지언정 나의 법사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뺐다가 나중에 집어 넣어주죠. 나중에 다시 넣어줘요. 다음은 김태읍의 인간경허 평전에 등장하는 경허와 만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박처사는 청계사를 떠나게 되는데 그가 계하게 당부하고 떠난 한마디가 경허를 단숨에 동학사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죠. 왜? 계허를 데리다가 닭다를 해요. 닭다를. 똑바로 안 가르쳐. 이 어린아이 동욱이 비상한 아이니까 잘 가르쳐. 이래가지고 계허가 그래서 계허는 얼마 되지 아니해서 환속을 하며 그 애제자 경허의 공부를 크게 성취시키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겨가지고 편지 한 장 써줘요. 만화보선에게. 그래서 계룡산 동학사 만화 강백에게 추천하였다라고 하는데 또 일설에는 만화보선이 화엄보살로서 시흥장터에 왔다가 청계사를 들렸는데 거기에서 경허를 보고 그 계허대사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금 내가 바쁘니 강원이 다 지어지면 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경허선사가 1862년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일설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김태읍 이야기 부제의 12. 김태읍이 부제가 67개인가 그래요. 그 중에 이 부제 중에 동학사 만화 강백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지요. 다 거기에. 그러하다가 대사는 또다시 청계사에 와서 있었는데 이때에 계허당이 어떤 여인을 얻어놓고 하속을 하려고 재밌어. 김태읍은 그 김태읍 스타일은 그 어떤 여인이 무엇이냐. 아랫마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빼먹었는데 이 또다시 청계사에 와서 있었는데라면 대사가 이제 어떤 대사는 경어거든요. 어디 또다시 있었다는 건지. 아무튼 계허당이 10년에 한 번씩 들려요. 청계사를 어린 경어 맡겨놓고 싸돌아다니고 도편수로 가서 일하다가 어떤 여인 하나를 저기 아랫마을 청계사 아랫마을이겠지. 그러니까 그거다 얻어놓고 어떻게 이 여인을 얻어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래서 하속하려고 밥 먹어. 옳지. 그래서 경허선사에 14세 때 하속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계허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4집까지 배운 점잖은 상자를 적당한 데에 붙여주지 못하고 이게 4집까지 배운 점잖은 상자가 누구겠어? 경허지 뭘. 그래서 마음에 이 어린 상자가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워가지고 하속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얼마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뭘 기다려? 뭘 기다려? 우리 이 동욱이를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붙여줄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마침 공주 동학사로부터 만화 강백이 근데 강자는 왜 먹었더라고요. 만화 백이 구경차 왔다 그러면 안 되고 볼일 보러 왔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구경차로 왔다가 내려가는 기로에 이곳에 들렸는 거로 청계사에 들렸다 이런 얘기죠. 계허당이 자기 신상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 동욱이를 제자 겸 상자로
데려가는 게 어떠냐고 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만화 화상은 기뻐하며 태사를 데리고 동학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경을 내놓고 이력을 보여.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만화 보선이 지금은 내가 못 데려가니까 그 봄에 와라. 강당이 다 지어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고요. 이제 그 말은 빼먹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동학사 데려가서 경을 내놓고 이력을 보게 했다도 아니야. 9년을 마치고 9년에 그러니까 1862년에 들어가서 1871년에 봄에 1회 졸업생이 돼요. 그게 약관 그 23세야. 23세 때에 그러니까 14세 때에 강원에 들어왔다가 23세니까 되네. 9년에 그때도 강원이 9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강백으로 바로 줘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경호선사를 강백으로 주기 때문에 약관 23세에 강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관 23세에 강백이 됐다가 25세 때 천봉준하고 혼인을 하면서 그 경호선사 그 있죠? 연기르제 편지. 그게 25세가 쓴 거야. 얼마나 당당하면 25세가 그냥 이 혼인하는 연결 의제까지 그냥 저기가 돼가지고, 대단하지요. 뭐. 똑소리 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씨, 진짜 힘들다. 보통 이 부분을 경어집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기어가 환속을 하며 애제자 경어의 공부를 크게 성취시키지 못함을 애석히 여기서 편지를 써서 계룡산 동학사반의 강백에 주저놨다라고 대부분 써 있어요. 김태읍은 동학사로부터 만화 강백이 왔다가 구경차 왔다가 귀로의 청계사에 들렸다가 개어당에 자기 신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동무기를 애제자 겸 상자로 데려가는 게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만화 보선이 이렇게 됐다고 써 있는데 그거나 어찌됐든 동학사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가 인생이 뒤바뀌는 일대에 계기가 오는 게 이제 그 스승인 개허가 속퇴하는 바람에 경어선사는 다시 또 다른 제2의 인생에 동학사 인생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잘된 일이죠. 뭐 그냥 청계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목탁 두드리면서 청계사 지키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다 운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기다리는 운명이고 대선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죠? 이 내용을 경어집에서는 그 후 얼마 안 있어 개어 스님이 속퇴하면서 화상의 제주에 학문이 성취되지 못한 것을 애석히 여기서 그러를 닦아 계룡산 동학사의 만화화생에게 추천하여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는 누가 닦아? 말이 안 되지. 그러를 닦은 거는 박처사가 그러를 닦게 해줬죠. 또 하남선사의 선사경화상 행장에서도 이 선사가 틀렸어요. 하이! 이씨, 힘들다. 요거 먼저 선자를 써야 돼. 이거 지우고. 아니, 먼저 선. 야, 오케이. 선사 경어 화상 행장에서도 어디 도망가지 말고 거기 딱 붙어 있어. 아주 좋으네. 자리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좋잖아, 내가. 힘들게 가려면 어려워. 아이씨. 그래서, 아유, 힘들다. 이거 왜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일강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힘들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처럼 만약에 개어가 주석하고 있는 변두리절 청계사에 동학사 만화 강백이 들릴 정도라면 개어당과 만화 강백의 관계는 무지무지 친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친할까요? 첫째로 개허당이 도편수라는 엄청난 이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화 보선은 화엄보살로서 어디를 가나 뭘 일으켜 불사를 일으켜요. 엄청나게 만화 보선이 거기에 써먹기 좋은 게 누구요? 개허당이지 뭘. 예, 그러니까 둘이는 친할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서 또 거기 사이에 누가 껴있어? 경어가 껴있지 뭘.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이것들은 삼자로 이렇게 3인방으로 또 하나 돌아가고 있어요. 경어선사를 돕는
그래서 논자의 견해로는 또 논자라고 쓴 거 보니까 이거 어디다 투고한 거야. 이 논문 투고한 거야. 이게 내용이. 분명 그들 사이에는 어떤 밀접한 친분 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내용인즉은 개혁가 속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개혁가 승려의 신분 이전에 목수일을 하는 아주 노련한 도편수였어요. 돈 벌기는 쉬웠겠지. 여자 구하기도 쉬웠겠지 뭘. 그래서 또한 그의 뛰어난 재주를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이야기는 그 나오지 어디에 그 최인호의 그 역파대사 있잖아. 역파가 이제 이 계허를 잘 봐가지고 불러다가 쓰잖아요. 경복궁 중건하고 이런데 모든 그 불사에 이 저기가 계허가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복궁 중건에 참여하는 부름을 맞는 관계로 부득이 하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설이 있다가 아니고 어쨌든 최인호도 길 없는 길을 쓰면서 수많은 자료를 아마 수집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어의 스승 개허가 나오고 역파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화 역시 강백의 신분이지만 가는 사찰마다 뭘 일으켜 중상 중창불사를 일으켜 갖고 말 그대로 이판승이요 사판승이요. 이판사판이요? 우리 싸울 때 뭐라 그러죠? 오냐 해봐 이판사판이다. 우리 스님들은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죠. 이판승이 세, 사판승이 세. 에이, 쪼가리밖에 없네, 그지? 이판승이 세, 사판승이 세. 응? 이판 오냐? 누가 이기나 보자. 사판 누가 세나? 이제 경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판승이 세다는 것도 옳지 않고 사판승이 세다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답변을.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걸려들지 마세요. 이판이 세 사판이 세 그러면은 이판이요 사판이요. 그러면 이판승이 세다는 것도 옳지 않고 사판승이 세다는 것도 옳지 않아요. 왜? 우리가 공부만 하는 분은 이판승이라더라. 이판. 또 절에 사찰에 모든 행사나 모든 일들을 관할하는 건 사판이라고 해놨네. 근데 우리가 뭐래요? 이판 사판이 어디 한번 붙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다 우리 이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이게 이판 사판. 그러고 뭐래 이판 사판 막판이다 어쩔래 이렇게 하죠. 뭐냐 너도 이판 사판 막판이야. 나를 건들지 마시오. 스님들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게 사판승으로 엄청 이름이 높았어요. 만화 보선이. 그래서 화엄강백이라고는 하지만 선승이라고는 이름이 안 붙잖아요. 나중에 경어선사가 경어선사 우회로 그 만화보선을 이어요. 그 다음에 영월복률을 또 이어주죠. 왜? 만화보선의 스승이 영월복률이에요. 영월복률의 스승이 누구예요? 용암해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용암해언으로 바로 이었다가 이거를 두 만화보선과 영월복률을 넣는 바람에 경어선사는 청허휴정에 처음에는 11세손이라고 했다가 2명을 넣으니까 13세손이다 라고 경어선사가 직접 등승 상속에 마지막 경어선사 친필로는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환성지안의 7세손이라고 했다가 영월보선과 만화보선과 영월복률을 넣는 바람에 다시 환성지안에 나는 9세손이다 라는 얘기 되죠. 그렇게 돼서 이 용암해언으로 인해서 두 제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또 거기에 법맥이 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냥 이 학자들 말이죠. 학자들은 그냥 뭐가 꼬투리라도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뭔 연구를 해? 개뿔이나 연구할 거 없어요. 왜? 경호선사가 직접 글로 써놨는데요. 뭐 둘을 만화보선과 영월복률을 경호선사가 1902년 했어요. 그거를 삼수갑산 가시기 전에. 그리고 행여나 간 뒤에 난리가 떨을까봐 누구한테? 해월한테 전법계를 써주면서 그거를 써줘요. 이 천장암 천장선실에서
선실이라고 하긴 뭐니 인법당이지만 어쨌든 선실입니다. 경호선사가 선실이라고 하면 선실인 거지.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2판승보다는 4판승이더라 이런 얘기죠. 만화보선이. 둥글레 차주세요. 이거 하나 지우고 가. 똑같은 거 있다. 그거 지워주세요. 뭘 지웠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만화보선은 화엄보살로서 그가 각종 불사를 일으키고 행한 수많은 업적이 산더미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만든 단초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더라. 예. 많은 불사를 지은 업적이 산더미가 떠서 그를 보더라. 그 단초가 사판승이더라 이런 얘기요. 근데 만화 강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외전을 다 섭렵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걸 또 경호선사가 많은 영향을 받지요. 예, 공부를 하게 되니까. 다음은 1962년 나오죠. 경호선사가 청계사에서 동학사로 거처를 옮겨왔어요. 그래서 1894년에 만화보선, 그러니까 옮겨왔을 무렵에 1862년에 무려 왔는데 그때에 또 1894년에는 만화보선이 동학사를 중창하고 강원을 설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894년? 1894년에 또 만화보선이 또 이 동학사를 또 중창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설립하는 과정이 나와? 여기 94년이 64년이지 뭔가 이상하죠. 여기 이거 하나 고쳐주고 가세요. 연도가 안 맞으니까 여기가 64년이요. 94년이 아니고 예, 여기 62년에 경호선사가 저기 동학사로 가고 요거는 64년. 경호선사와 만화보선의 인연을 살펴보면 하루에 빼먹었어? 힘들다. 고종원년 갑자해 1864년이죠. 불기 2891년 금강산에서 주석하여 왔던 승만화당 보선이 또 금강산까지 가서 또 그 불사를 하신 것 같아요. 통학사로 건너와서 큰방과 앞뒤 요사체, 예, 그러니까 강당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요사체를 하고 또 수십 년간 동학사는 1862년에 그 동학사 강당이 먼저 만들어지고 64년에는 큰방과 작은방 앞뒤 요사체를 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수십 년간 동학사는 그 이후로 불교 전문 강원으로 전국에 그 이름을 떨치게 되니까 그 유명한 화엄강백 만화보선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화엄보살이에요. 땡큐가 베리하고 봤지. 아휴. 경호선사와 만화보선의 인연을 살펴보면 여기서 경호선사는 1871년 아까 말했죠. 1862년에 입학해서 1872년에 9년에 강원을 졸업하고 9년 과정이에요. 그때 나도 지금도 9년이라는 것도 하고 약관 23세의 나이에 대중의 청에 의해서 말은 대중의 청에 의해서인데 그렇죠. 대중들이 만장일치로 원했고 또 만화보선이 명령을 내리죠. 학장이니까 약관 23세. 그래서 강원의 제3대 강백으로 강의를 열다 학인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이 강원의 3대 강백도 그래요. 어떨 때는 3대 강백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2대 강백이라고. 뭐 지금 현재는 내가 동학사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3대냐 만호당 상경이 있어요. 만호당 상경이 2대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만호당 상경을 또 5대로 해놨더라고. 몰라. 왜냐하면 만호당 상경과 경호선사는
같은 동시대고 또 만호당 상경이 나이가 조금 많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말했잖아요. 삼수갑상까지 오신 분은 만호당 상경, 영호당 박한영, 남전당 한규 이렇게 되는데 그 만호당 상경이 2대로 돼 있다가 지금은 또 5대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경호선사가 3대였다가 또 2대가 돼. 몰라. 그래서 강의를 열자 학인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사방에서 운집해서 동학사 강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누구 명성을 듣고? 경호선사가 동욱수자야. 그때는 동욱강백이 대단하더라라는 그 말이 삼천리 방방곡 그게 그냥 아주 소문이 파다해. 경호선사가 대강백이 되어 8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1871년에다가 8년을 보태면 1879년이죠. 79년 6월 달에 고종 16년에 여기서 6월 달이라고 하는 거는 음력의 6월이니까 7월이죠. 그래서 강원이 방학했어요. 방학을 하니까 경호선사가 그 만화 강백에게 내가 개허스님 좀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노잣돈도 줬다고 합니다. 개허스님에 대한, 그러니까 방학돼서 간 거예요. 방학돼서 강원을 파했는데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이. 우리가 왜 그 대학교도 방학 있잖아요. 개허스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한속한 개허스님의 집을 찾아가다가 호열자가 창궐한 마을을 지나면서 생사의 절박함을 깨닫고 즉시 동학사로 기사해서 강원을 폐쇄하고 학인들을 돌려보낸 뒤에 동학사 조실방에서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정진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호열자가 창궐한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마을 이름을 대부분이 천안이라고 썼어요. 근데 김태읍만 어디라고 그래요? 김제만경뜰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김태읍 쪽에 한 표. 왜냐? 경허선사 그 고향 마을이 김제만경이야. 왜 내려갔을까요? 경허선사 여동생이 난 그 두 딸 있잖아요. 전옥년? 전옥래. 걔 둘이를 지금 전봉준이 키워요. 거기서. 남평 이씨라는 이순영이라는 그 과부가 있어요. 그 과부를 그 젖애미로 해가지고 키우고 있다는 걸 듣고 경호선사가 내려가죠. 거기를 내려가요. 왜냐하면 1879년인데 그 경호선사 여동생이 죽은 거는 1877년 그 4월이에요. 4월 21일. 4월 25일. 그래서 1877년이고 79년이니까 애들이 그냥 1살, 3살 그려. 에이? 그 인생은 왜 이렇게 파란하고 만장한지. 아이고, 나 인생 살기 싫어. 그냥 부처님은 좀 이 중생들을 좀 편하게 좀 해주시지. 전부 다 그냥 중생들이 전부 다 그냥 고해받아요. 아이 경호선사 여동생은 또 이렇게 빨리 죽어. 그렇게 빨리 죽으려면 뭐 달라고 전봉준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에휴, 이게 다 무슨 내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만은 모든 게 다 운명이고 그냥 다들 그냥 힘들어 사는 게. 불쌍하지 다들.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찾아가요.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말은 개허스님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 개허스님이 헤어진 지가 8년이잖아요. 8년 만에 개허스님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 밑에 여동생이 난 딸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살짝 내려가서 보고 올라온다는 게 김제만경으로 올라오다가 상경하다가 만난 거죠. 그냥 천안 근처에서 개허선사, 다른 데는 또 그렇게 써 있어요. 올라가서 개허선사를 만나가지고 개허대사를 만나서 며칠간을 유숙했다.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갖고 올라오다가 이제 호열자를 만나서 강원을 오니까 강원에 아직 방학을 했는데도 가지 않은 그 스님들이 있죠. 어디 가나 그래요. 우리도 기숙사, 제가 동대에서 기숙사, 거기 공주교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방학한다고 그날 다 가는 게 아니야. 거기서 다 문구적되는 것들이 있어. 그것처럼 와보니까 아직 가지 않은 문구적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 모아놔. 강당에 모여! 이래놓고 나는 지금부터 그대들의 강백이 아니여. 이 동학사 강원은 폐쇄를 할 거니까 다들 딴 데 가서 공부하셔.
이래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절문을 걸어 잠궈요. 경화선사가. 그런 다음에 조실방에 들어가서 석 달 내를 딱 진짜 딱 100일 만에 깨쳐요. 100일 만에. 근데 그 사이에 만화보선이 출타를 했었었죠. 이때 출타하였다가 돌아온 스승 만화는 경화가 자신이 설립한 강원을 폐쇄시킨 것을 보고 크게 꾸짖었죠. 근데 경화선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조실방에 틀어앉아서 틀어박혀갖고 꼼짝도 안 해요. 목숨을 건 용맹정진을 했죠. 그래가지고 장부 일대사를 해결하고 생사를 초월하는 대장부가 되어서 200년간 200년도 더 됐죠. 뭐 서산대사 휴정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된 한국 선불교를 크게 중흥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니 그가 곧 누구야? 경어지 뭘. 그리고 그의 스승이 바로 뭐야? 만화보선이지 뭐. 만화보선이 없었으면 경어선사도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인물이죠. 만화보선은 일찍이 경어의 그릇을 알아보고 처음에는 강원을 파했다고 난리를 떠던 이 만화보선이 가니까 경어 스님이 오다가 칼 꽂고 있어? 칼을 오다가 꽂고 피를 뚝뚝 흘리는데 만화보선이 아무리 말해도 대꾸도 안 해. 뭐가 됐어? 등신불이 돼버렸어. 그냥 피 꽂고 그러면은 두려워? 두렵지 뭐. 나와가지고 만화보선이 뭐라 그래? 얘들아, 너희들은 저 동욱수자가 동욱강백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로 깨우지 말고 그 옆에 가지도 말고 내비로 둬라. 이렇게 명령을 드려요. 대단하지요 뭐. 에이. 그래서 거기를 못 가게 다 해놔요. 이러한 위대한 만화보선을 보고 만화보선은 그 경어의 그릇됨을 일찍이 알아봤어요. 얼마나 좋아냐. 제자라고 그냥 거저 먹었는데 거저 주웠는데 그래 좋지 뭐. 그래서 경어를 위대한 강백으로 탄생시킨 장본인이 누구더라? 장본인이 만화보선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는 도를 이루기 전이나 도를 이룬 뒤에도 일 없이 잠만 잤어요. 무사히니까. 무사히 뭐예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이런 경어를 못마땅하게 처음에는 여긴 만화는 그의 재주를 원각견 암송을 통해서 시험하고자도 하였죠. 이거는 그 강원 시절 얘기죠. 그러나 경어는 여전히 잠만 잤어요. 빠짐없이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를 이루기 전 얘기죠. 이야기는 지금. 그래서 대중은 경어선사를 뭐라 그래요? 미증류라 이런 말이야. 일찍이 증자죠.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지. 이거는 일찍 이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 해서 미증류라 해서 감탄했고, 이 일을 계기로 경어의 재주와 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이게 경어선사의 강원 시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를 이루기 전이나 도를 이룬 후나 무조건 뭐만 자? 잠만 자요 경어선사는. 다음에 김태읍이 쓴 인간경어 평전의 내용을 알아보자. 여기서 끊겠습니다.